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제가 보는 지금 조국의 신당 창당의 임무, 이재명이 민주당을 갈라쳐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국은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 구속을 면한 게 다행일 정도인데 사법 리스크가 있고 대법원 판결도 2심 2년 징역이 확정될 걸로 보여지는데 너 총선 때까지 이재명 민주당 갈라쳐라. 그리고 비례로 어찌됐건 의석수를 많이 뺏어와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 거두지 못하게. 이게 또 지역구 출마까지 하게 된다면 이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얘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조국 신당에서 민주당 표 갉아먹기 하려고 지역구 의석을 신명계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경합지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구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비례 의석이야 어떻게든 감내낸다고 쳐도 이재명의 민주당 또 친명계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조국 신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한 5% 10% 민주당 표 뜯어가면서 국민의힘이 당선되게 돼요. 그럼 국민의힘은 이미 적폐랑 한몸들이기 때문에 내각제 기원 선동하고 회유하는 거 쉬우니까 이재명의 친명계 개혁파 정치인들이 대비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되는 게 낫죠. 그래서 지역구 출마하게 되면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역구에 후보 내겠다. 그것도 친명계 지역구 아니면 경합지 이러면은 이제 조국을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역구 출마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150석 못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구 출마 전략적으로 해서 어찌됐건 이재명 민주당 표를 한 10%라도 뺏어가서 국민의힘을 당선시켜 버리게 되면 바보 선동당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조국 불쌍하다면서 이재명 좀 답답하다고 이러면서 각 지역구마다 5%에서 10% 정도 찍어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나간 표는 민주당에서만 떨어져 나가는 거니 국민의힘이 반사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죠. 제가 적폐 끝판왕 홍석현이라면 그렇게 저는 지금 판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건데 그래서 이동형 씨나 김용민 씨도 아예 연합 비례 의석으로 그냥 조국 한석 정도 넣어주고 조국 똥이 묻은 건 좋지는 않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이해는 가요. 왜냐면 창당을 해서 그 막대한 언론 파워, 삼성의 자금력, 조중동의 지원, 또 보수 국민의힘 쪽 애들도 조국의 지역구마다 후보 내고 경합지, 친명계 지역구 이런 데다가 다 후보 내면 민주당 표는 5%에서 10% 떨어져 나가니까 국민의힘 의석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을 언론이나 커뮤니티 댓글 부대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밀어주는 게 저열한 의도가 있어 보이죠. 당연히. 조국 문재인 예방 후 13일 출마 선언 3% 득표 가능할까? 비례로 3% 이상은 가능하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불쌍하다고 선동질 대형 유튜버들 친문 유튜버들이 열심히 하고 댓글 부대들까지 온갖 커뮤니티에 공작질을 하니까 얘들 3% 이상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워낙 친문 유튜버들이 선동질을 열심히 해서 이재명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거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의심하고 계속 째려보고 비판을 멈추지 않아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치판 판세를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양강 체제죠.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윤석열을 심판하는 이번 총선의 의미로 봤을 때는 두 양강 체제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재명 죽이기 한다고 선거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해서 어쨌건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했고 그런데 이재명이 또 신의 한 수로 조건부 위성정당이죠. 준위성정당 요거 해서 비례 소수 정당들 목줄을 쥐고 주도권을 쥐게 됐는데 진짜 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한 수를 둔 게 이재명입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거냐면 국민의힘 윤석열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세력들, 이대남들, 또 친박 세력들, 또 윤석열 마음에 안 든다, 일 너무 못한다, 경제 파탄이다, 윤석열이 싫어진 보수 지지자들을 이쪽으로 다 몰아줄 생각이었어요. 또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지지자들도 이쪽으로 다 몰아줄 생각이었는데 얘들은 지금 망했어요. 지지율이 3%도 안 나올 겁니다. 핵심 지지층인 fem코, 이대남들이 손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빼미, 류호정이라든지 틀딱 민주당의 친문 수박들하고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한테 표를 몰아줄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적폐 끝판왕도 개혁신당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어중이 떠중이 모았는데 인기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신당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에는 실망자치입니다. 탈당으로 뜻을 보여줍시다. 탈당 방법을 안내해달라 등 탈당 의사를 밝힌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당원 게시판. 힘든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느냐 일부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의 글이 개혁신당 탈당하겠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죠. 솔직히 친문 수박 지지한다는 자들도 이준석이나 류호정이나 케미도 안 맞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조국 신당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입시비리당, 장학금당, 갈라치기당, 아빠 찬스당, 내각제당, 중앙일보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당의 명분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창당의 성공을 가르는 요소 두 가지가 있죠. 역대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성공한 창당 사례가 딱 3건 있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성공 공식 2가지가 필요합니다. 창당 명분이 있어야 돼요. 조국이 창당 명분이 뭐예요 도대체? 나 개인적인 명예 회복해야 돼요. 나 불쌍해요. 나 집이 멸문지와 도륙당했다요. 윤석열한테 복수할 거야. 그게 창당 명분이에요. 창당 명분은 없습니다. 조국 신당은.
거기에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해야 돼요. 김형석, 김대중급 돼야지 창당이 겨우 성공하는 건데 조국이 강력한 지도자입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 지 부하 꼬봉한테 제압당한 리더십 세인님 교수가 창당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200% 실패예요. 조저당 좋네요. 조국 신당 이름 조저당. 괜찮습니다. 조저당. 그래서 FM 코리아는 이준석을 떠났어요. 이 개혁신당을. 바이바이 했습니다. FM 코리아 이용자들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조국 신당은 조저당이 제일 좋네요. 타국당도 좋고 타국의 힘도 좋네요. 타국의 힘, 장학금의 힘, 아바당, 파국당. 하여튼 개혁신당은 이제 인기가 없어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자팡밥 애들을 어떠한 캐릭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망해서 시작한 정당이 됐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래서 얘들이 찌그러뜨리고 조국으로 부랴부랴 신당을 만든 걸로 저는 보여져요. 가칭 리셋 코리아당인데 아직 당명은 정하지 않았지만 요 배후는 문재인과 홍석현이에요. 이름이 리셋 코리아 행동인데 홍석현 종할부와 관련이 없다고 조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굳이 왜 의심받게 리셋 코리아라고 쓰냐. 아예 다른 거를 쓰든가. 또 조국이 그냥 평생 대학 교수만 하던 사람이 무슨 돈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 적폐 끝판왕은 이제 부랴부랴 개혁신당으로 정치판을 국내힘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들을 온전히 다 개혁신당으로 몰아서 총선 후에 다 같이 합쳐서 다시 합류해서 내각제견을 하려는 심사위원인데 개혁신당은 지역구는 단 한 석도 차지하기 힘든 이상한 애들만 모여있고 너무나 잡탕밥이다 보니까 서로 케미가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애들끼리 확장성을 서로가 제한하는 마이너스들끼리만 모여있으니 얘는 이제 버리고 개혁신당은 이제 좀 있으면 죽어나갈 겁니다. 리셋 코리아, 조국의 갈라치기당, 내각제당을 무진장 키워줄 걸로 보여져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댓글부대 총동원, 조중동 총동원, 국내힘도 조국을 까는 척하면서 조국 띄워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조국 갈라치기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면 국내힘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국 리셋 코리아당은 민주당 표만 갉아먹는 애들이니까. 중도 보수 세력들은 조국 절대 찍어주지 않습니다. 민주당 표에서 가는 거야 불쌍하다 이러면서 선동당한 문천지교 대깨문들이 조국을 찍어줘서 이재명의 민주당 갈라치기예요 이거는. 조국 관상이나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노후가 안 좋은 관상이라고 역술가들도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지금 인상이 굉장히 안 좋고 말년운이 안 좋다고 역술인들이 다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리셋 코리아 갈라치기당은 실패할 것이라고 또 기분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판을 보세요. 보수 지지자들은 절대 조국한테 표를 안 줍니다. 이건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국이 창당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 표를 갉아먹게 하겠다,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또 원했던 거고 리셋 코리아, 조국 신당의 배후인 문재인과 홍석현은 이재명이 만약에 압승을 거둔다면 재수없어서 자체적으로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걔들의 내각대견의 시나리오는 완전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탄핵 발의가 되고 탄핵을 대법원이다 어디서 막아도 민심이 들끓어오르면은 판사들도 압력을 느끼고 탄핵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각제견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재명의 민주당이 몰표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국 신당이 갈라치기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조국을 쌍욕을 하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 계속 상당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구 후보까지 낸다 이러면 쌍욕해야 돼요 진짜로. 또 조국 신당의 배후에 문재인과 홍석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공신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요직을 꿰찼던 문재인 정부의 실세 핵심 참모그룹 이 양정철 사단인데 이 양정철 사단이 광흥창 팀이라고 불린대요. 얘네들이 친문 중에서도 최측근 찐 친문 세력들이 이 광흥창 팀 양정철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조국은 양정철과 함께 재수회 멤버예요. 개국본과 시사타파 TV를 토대로 창당이 추진됐던 더불어시민당의 대표 우희종 그리고 최근 시사타파에 출연한 조국 중심으로 창당 예정인 리셋 코리아의 발기인 대표 우희종, 조국과 새로운 길을 함께하는 광흥창 팀.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는 조국의 배후가 재수회라는 데인데 노영민, 조국, 서훈, 조윤재, 박광원, 양정철, 신현수 이런 자들이 재수회래요. 완전 친문 수박들이네요. 찐 친문 수박. 조국의 신당은 친문 수박당이고 내각제 찬성파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삼성이 밀어주는 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달도 안 남았지만 엄청나게 조국의 신당을 밀어줄 겁니다. 조국도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막 까면서 투사,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정권교체 조국이 해낼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제대로 될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판 깔아줘도 제대로 못한 들이 있거든요. 조국은 잘 못할 것 같아요. 팬님이라서. 문재인 중신도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맘만 먹으면 조국 정도의 캐릭터면 키워줄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근데 얘는 지금 대선 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선이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것도 이재명이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여지는 신당 창당을 하는 이 보수 중도 세력들의 표는 하나도 못 끌어오고 민주당 표만 갉아먹어서 갈라치기해서 어떻게든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알려질 수밖에 없고 100% 실패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띄워줘도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 판에서는 적폐 세력들이 궁지에 몰려서 최후의 마지막 카드
것으로 조국 창당을 선택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재명이 지금 판을 유리하게 구축해 온 거예요. 얘들이 시나리오대로 안 가도록. 왜냐면 계속 살아남았거든요. 조국 원래 이재명을 대체할 시나리오였어요. 이재명이 깜빵에 가거나 암살을 당했거나 했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민주당을 접수하고 친문 수박들을 다시 모든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이재명이 안 죽으니 조국도 괴로운 맛이고 창당까지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갤러리에서 이런 의문을 남긴 분이 계세요. 그저 교수 출신 조국의 신당 창당 조직력과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빤히 보이지 않아요? 대학 교수 평생 하신 분들이 정치 좀 해보겠다 해도 조직력 같은 거, 또 정치 자금 이런 거 개인이 준비하기 힘들어요. 배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배후가 그림에다 그려놓은 문재인과 홍석현이 끝판왕들이고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삼성까지 있는 것이고 자금은 삼성 자금으로 저는 의심이 가요. 정청래 수박이죠.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다 뽀록이 나잖아요. 지금 조국을 찬양하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정청래는 이재명 편이야. 우리 이재명 지킴이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수박이라고, 제가 밀정이라고 뿌락치라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시던 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정청래가 지금 조국 신당을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응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조국 신당 자금과 조직력은 얘들이에요. 삼성, 중앙일보, 조선일보. 근데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 중이라서 홍석현이 모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을 밀어주는데 조국이 잘 받아먹지 못할 걸로 보여져요. 지금 정치판이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판이라서 홍석현의 마지막 묘수도 이재명에게 이제 공격당하고 조국도 멸망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국은 이제 해외 이민을 가야 될 걸로 보여져요. 눈깔 삼형제 제가 지적했잖아요. 문재인, 정청래, 유시민, 눈깔 막 돌리는 사람들. 눈깔 삼형제는 이재명 죽이는 핵심 멤버들이에요. 근데 민영배도 이번에 광주에서 조국을 또 카바쳐주고 그러는데 민영배도 살짝 눈깔 형제에 들어갈 만한 깜냥이더라고. 누나를 엄청 돌려요. 문재인 누나를 엄청 돌립니다. 민영배 좀 관상적으로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민영배는 변절자 관상인데 탈당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막 대단하다고 찬양을 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민영배도. 조국의 발언들을 요즘에 보면은 하루 이틀 만에 얘기했던 게 오락가락합니다. 왜 번복을 하고 이럴까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는 전지개벽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니 며칠 전에 이준석하고 200석 만들려고 연대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또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왜 오락가락한다고 보십니까? 원래 자신만의 철학, 이념,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은 원래 신념, 이념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적폐 세력들의 바지사장 역할을 다시 또 맡게 되면서 그들의 지령을 받고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오락가락 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철학, 이념, 신념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되고 이런 거예요. 며칠 만에 이준석하고 연대하겠다고 이랬더니 보세요.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불가능하다.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이래놓고선 개혁신당과 합당 연대하는 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는 자기 철학, 신념 없다는 얘기예요. 하라는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쌍해 보일 정도죠. 또 민주당이 저와 같은 점이 있을 것이다. 연대 의지를 표명했어요.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연대 안 한대요. 하루 만에 오락가락 한다는 거는 자기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창당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한 2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어요. 속보, 조국, 민주당 결정 신경 쓰면서 제 행보 결정하지 않을 것. 아니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얘기를 2시간 전에 해놓고선 2시간 후에는 또다시 자기 의지대로 민주당 신경 안 쓰고 나가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텔레그램으로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문재인 양산 털보랑 중앙일보 홍석현한테 그러지 마. 계속 코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2시간 만에 입장을 갑자기 바꾸겠어요? 조국이 원래 신념이 투철했던 답니다. 내각제 기원 반대파였고 또 반일 정신이 있어서 강제징용 노동자 그분들의 배상금을 한국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소송을 이끌어서 승소 판결을 이끌고 신념이 있던 자였는데 이제 신념을 버린 거죠. 하라는 대로 하겠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때 약한 강도의 매국노지만 문재인 같은 매국노는 아닌데 나라를 보다 가족을 선택한 거죠. 그거는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용서는 못해요.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은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용서할 일은 아니잖아요. 용서는 못하죠. 좀만 더 버티지. 이재명 정권 창출될 때까지. 그리고 민주당과 연대한다는 것은 비례 의석을 좀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데 민주당 결정 신경 안 쓰겠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이거는 창당을 해서 지역구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리셋코리아 얘네들이 내게 되면 민주당 표 수십석 뺏겨요. 국민의힘한테. 리셋코리아의 지역구 후보들은 진짜 당선되려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홍석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견제하고 갈라치기해서 표를 갉아먹고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늘어난 게 낫거든요. 국민의힘은 거의 다 내각제 개헌할 수 있게 포섭을 다 해놓은 상태니까. 이재명의 개혁파, 친명계 지역구나 아니면 박빙 지역
경합지역 이런데 지역구 후보들을 리스코리아에서 내면서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 표 갉아먹기로 국내의힘 의석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제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55%, 국내의힘이 45% 그 정도 차이였는데 10% 차이였는데 조국 신당의 후보가 지역구에서 한 7, 8%를 가져간다고 쳐보세요.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 10%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국내의힘이 당선돼버리는 거고. 제 갈 길 가겠다. 독자 노선 예고했는데 조국의 신당이 민주당에서 엄청 갈라치기 해서 조국 밀어주자고 해도 지역구에서 1등 하긴 힘들어요. 그냥 비례 의석을 좀 차지하는 건데 민주당 쪽 비례랑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민주당 표 갉아먹어서 이재명의 민주당 의석수 많이 못 차지하게끔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이 조국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조국 신당은 확장성이 없어요. 그 어떤 후보가 나와도. 그 어떤 지역구에서도 1등 하긴 힘듭니다. 조국은 광주에 나와도 1등 하기 힘들어요. 어디 나가서도 조국당은 1등 하긴 힘든데 근데 민주당과 비례 연대 안 하겠다는 것은 지역구 출마를 계속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많이 의석 못 차지하게 방해하겠다는 걸로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근데 조국이 낌새가 안 좋은 게 창당 선언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요. 제 가족 수사 대상 되면서 5.18 고통 피부로 이해하게 됐다.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제 가족의 고통을 위로받았다. 아, 얘는 정치 센스가 없구나.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입시 비리범 주제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민주 열사분들의 고통과 그걸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금수저 집에서 애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의전원에 의사 보내려고 한 더러운 입시 비리짓과 목숨 걸고 투쟁하신 민주 열사들하고 지를 비교한 거는 얘도 지금 정신이 없는 인간이네요. 여기서부터 조국은 이제 뽀록이 나고 반기문처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띄워줬었는데 나중에 엄청 떠먹였는데도 그걸 못 받아먹고 욕만 먹고 퇴장한 적이 있었죠. 조국도 이제 실패하고 평생 찌그러진 삶을 살게 될 걸로 보여져요. 범죄자가 어디라고 민주열사들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지가 탄압을 받았으면 이재명만큼 받았습니까? 김혜경 여사는 검찰한테 기소당했어요. 법인카드 7만 8천 원 쓴 거 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재명은 천수백 회의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모든 가족 친척 다 탈탈 털렸어요. 수십 회의 검찰 소환 조사에 진짜 죽을 목숨 걸고 단식 투쟁도 하고 같은 당 사람들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치소까지 들어갔다 살아 돌아오시고 암살까지 경험을 하시고 꽃길 걷다가 잠시 탄압 좀 받은 거 가지고 평생 울거먹을 기세네요. 지가 민주 열사랑 동급으로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얘도 정신이 제정신은 아니에요. 가족 비리범죄를 5.18의 아픔으로 비교한 조국을 규탄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족 비리범죄죠. 입시 비리범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조국의 리셋코리아 신당은 국내힘 표는 하나도 못 뺏어가요. 원래부터 국내힘 보수 중도 지지자들은 조국을 저주하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국을 연민의 정으로 아직도 불쌍하다고 명예회복하셔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서 민주당 표는 갉아먹을 수 있는 신당이란 말이에요. 이건 갈라치기예요. 이재명 민주당 어떻게든 세력 약화시키기, 의석 조금이라도 덜 차지하게 지역구에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국이 전두환 비석을 두 발로 밟았다. 요것을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해준 거. 서울신문 호반건설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죠. 요것은 보수표는 자기가 하나도 안 가져오겠다 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전두환 비석을 밟아주는 게 맞는 것이긴 하지만 요거를 상징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준다는 것은 보수표는 자기가 안 끌어오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굳이 총선 전에 이런 퍼포먼스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민주당 표만 자기가 갉아먹겠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인 보수 지지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근데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을 하잖아요. 이재명도 그랬고. 그래서 민주당 표를 끌어모으겠다,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제가 홍석현 입장이라면, 적폐의 끝판왕 홍석현이라면 개혁신당은 이제 죽었어요. 얘들은 이제 버리는 카드로 보여지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내민 거는 조국을 내밀어서 민주당 표를 어떻게든 갈라치기 해서 덜 나오게 해라. 그래서 지역구 의석도 출마를 시켜라.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 경합지역에 조국 신당이 후보를 낸다면 그 표는 국내힘한테 갈 수가 있어요. 의석이.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조국 신당 14%, 의외의 지지율, 야당 분열, 태풍의 눈 되나. 조국의 신당이 생기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36.8%에서 31.2%로 한 5% 이상 떨어진다. 5% 정도면 경합지에서는 국내힘을 당선시킬 수 있는 표심이란 말이에요. 지지층 표심이 분산되고 이재명이 답답하다는 선동질을 해온 유튜버들이 있죠. 그들에게 선동당한 자들이 조국이 역시 검찰개혁, 적폐청산 할만하다, 시원시원하다 이런 걸로 조국한테 표를 날릴 사람들도 상당해요. 홍석현이라면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조국 신당 지지 8.3%, 상당시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45%에서 39%로 한 6% 정도. 그러니까 5, 6% 정도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국의 신당은. 국내힘 지지율은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조국은 민주당 죽이기 갈라치기 신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 신당을 환영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요거예요. 적폐 세력들이 이재명 죽이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압수수색을 이명박 때부터 1000회 이상 해오고 수십 회 검찰 소환 조사다, 재판이다, 악의적인 기사다, 가짜뉴스다, 별의별 걸로 이재명 죽이겠는데 이제 내각제 개헌에 찬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국이 안 죽어요.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서 이재명 깜빵 쳐넣으려고 그랬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실패했고 암살까지 시도를 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경동맥을 1, 2mm 차이로 비켜가서 겨우 살아났어요. 이것도 실패했고 또 선거제를 병립형 연동형이다 이걸로 해서 편가르기 해서 이재명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재명을 흔들고 끌어내릴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이재명의 신의 한 수인 준연동제를 유지하지만 준위성정당, 조건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소수 정당들 목줄을 자기가 다 쥐겠다, 자기가 통제하에 넣겠다, 그래서 신의 한 수로 이것도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최후의 카드로 조국 신당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갈라치기 해서 지금 바닥 민심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할 만한 기세인데 반윤, 윤석열을 저주하는 중도층들은 엄청나요.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들, 건설업자들, 또 강남 서초 송파 사는 부자분들도 안 좋아해요. 윤석열 못한다고. 거기에 의사분들도 반대, 부산 민심, 경남 민심도 흔들리고 있고 과반수 이상도 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선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200석을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면 뜨는 거 아닙니까? 적폐 세력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은 탄핵당하게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판이 되고 내각제 개헌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후의 발악으로 조국 신당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든 표를 갉아먹어라. 경합지역에도 지역구를 내서 국내힘을 당선시켜라. 친명계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또 후보를 내서 어떻게든 표를 뺏어라. 이것이 아닌가, 저는 조국의 신당 창당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 여론조사 기관들은 적폐 세력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수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조작이 가능해요. 그들이 원하는 수치를.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기사를 냈어요. 부산 18석 중에 절반 이상 민주당이 해볼만 하다. 적폐 세력들은 지금 똥줄이 타요. 실제 바닥 민심을 알 거예요. 그들은. 저도 나름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서, 경영학 교수 출신으로서 현재 판을 분석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국내힘은 한 73석이 맥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73석. 조국이 설치지 않고 지금 민심 그대로 가면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80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총선들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해서 거의 의석수가 나왔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몇 차례 그 법칙이 적용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박근혜의 지지율이 한 35%일 때 총선하고 국내힘이 105석을 가져갔어요. 지지율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예요. 지지율 3배가 의석수라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용되는 가설이 있어요. 문재인이 총선 180석 가져올 때 지지율이 한 60%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바닥 민심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하는 판이에요. fem코 이대남들도 개혁신당 이준석 손절 선언을 했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때라 홧김에 반사효과로 민주당을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대남들이 이준석한테 배신당했다, 배신감 느끼고 탈당 선언들 하고 손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어디 표를 날릴 것인가? 국내힘에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들이. 왜냐면 국내힘의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 같이 까고 있습니다. 국내힘을 저주하고 있는 세력들인데 그렇다고 페미 기본소득당을 찍어줄 리도 없고 정의당을 찍어줄 리도 없고 결국에는 민주당을 찍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민심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경기도 안 좋아, 취업도 안 돼, 출산율도 낮아,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미분양 사태고 방사도 안 되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서울 수도권으로 다들 이주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먹고 살 산업은 없고 부산에. 부산 민심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권으로 부산시장도 좀 타격을 입고 하여튼 부산 민심은 윤석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절반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안심할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을 부랴부랴 적폐 끝판왕 홍석천과 문재인이 지령을 내려서 창당하게끔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재명 민주당 의석수 줄어들게 하기, 어떻게든 갈라치기 하기, 이걸로 보여져요.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조국이 더 이상 갈라치기를 못하게. 요거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해야 돼요. 제가 선택한 우리 민주시민들이 해야 할 일. 조국한테 합의를 종용하는 거죠. 압력을 계속 넣어야 돼요.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합의해라.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겠다고 합의해라. 요거 두 개 지켜주면 너가 비례로 의석을 몇십 석을 가져가건 지역구에 의석을 내서 의석을 노리건 요거는 해도 돼. 그런데 이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들이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내각제 개헌 합의하고 윤석열은 탄핵을 안 시킨다고 이러고 이러면은 얘들은
갈라치기만 하게 된 거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겠다 약속을 해라, 국민들 앞에서. 또 너희들이 차지한 의석 가지고 내각제 개헌에 찬성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 요거 두 가지만 약속 지키면 갈라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200석을 연대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왜 약속 안 하냐? 요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100%의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 반대, 한 8, 90%는 내각제 반대예요, 민주 시민들도. 근데 요걸 안 하겠다 그러면은 얘는 민주당 표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내각제 개헌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자 이거죠. 조국 마음대로 약속 못 하니까 계속 압력을 넣자 이거예요. 저희가 캠페인 차원에서 총선 전까지 조국한테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해라, 내각제 개헌 절대로 찬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요거 두 개만 찬성해주고 완전히 약속하면은 그래, 너네들 비례의석이든 지역구든 많이 가져가도 돼.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자꾸 답변 안 하면은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얘는 이제 총선 전까지 온갖 쌍욕으로 모멸하고 조직을 해야죠. 조국 신당이 이재명의 민주당 표 갉아먹기밖에 하지 못한다는 건 다 알죠. 이재명 지지한다면 그게 안 보이면은 그건 정신병 아니에요? 조국을 누가 찍어줘요, 보수에서.